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7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3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마디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촌자 부수를 알아보겠습니다. 촌부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한자들로는 자기 자신인 마디라는 의미의 촌자가 있겠고, 봉건제도 봉토할 때의 봉자, 전담하다 오로지 이것만 하다 라는 의미의 전자, 마주하다 할 때의 대자, 이끌다 할 때의 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한자는 바로 촌자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촌이라고 하는 것은 마디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 좀 삐쳐 올려서 점을 찍습니다. 손가락 마디라는 의미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여기서 거리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거리를 얘기합니다.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총 3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마디, 촌, 마디라는 의미의 촌자가 되겠습니다. 촌수라고 하면 관계, 혈연 관계에서 얼마나 가까운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촌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굵은 점이 나, 이게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는 하나니까, 이 마디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촌이 되겠고요. 일촌. 또 나의 아들이나 딸도 마디가 하나니까 일촌이 되죠. 그러니까 촌이라는 것은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도 일촌, 나의 아들이나 딸도 일촌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부모는 나뿐만 아니고 또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두고 있겠죠. 그럼 요게 1촌이고 요게 1촌이죠. 이걸 더하는 요게 2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형제 또는 자매는 나와 2촌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부모님이 1촌, 또 부모님과 내 형제 자매가 1촌이니까 이걸 합하여서 나와 내 형제 자매는 2촌이 되는 거죠. 이렇게 2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님, 요가 내 부모님이에요. 내 부모님의 형제는 요가 2촌이죠. 내 부모님의 형제는 2촌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1촌이니까 내 부모님의 형제 자매와 나는 3촌이 됩니다. 왜? 1 더하기 2는 3이 되니까. 해서 3촌은 고모, 삼촌, 외삼촌, 이모가 3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촌의 아들이나 딸이 또 있죠. 이 삼촌의 아들이나 딸도 1촌이죠. 삼촌하고는. 그러니까 나와는 4촌이 되는 겁니다. 왜? 나와 삼촌이 3촌이고 삼촌과 삼촌의 아들, 딸이 1촌이니까 삼촌의 아들, 딸과 나와는 3 플러스 1 해서 4촌이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1초는 부모 또는 자식, 2초는 형제 또는 자매, 3초는 아버지의 형제 또는 자매, 4초는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이나 딸과 나 사이가 사촌이 된다. 이렇게 해서 5촌, 6촌, 7촌, 8촌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자, 잘 보세요. 2촌은 이렇게 형제 자매와만 2촌이 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나와 아버지가 1촌이죠. 아버지와 할머니는 나한테 할머니지만 내 아버지한테는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거가 1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할머니는 2촌이 되는 거죠. 왜? 나와 아버지가 1촌, 아버지와 나의 할머니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죠. 1촌에서 더해서 나와 할머니는 2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마디가 하나 건너가면 1촌이 늘어나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촌을 계산할 수 있다. 촌극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 마디 길이의 연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단막 연극을 촌극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제 연극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화, 독립영화 같은 거라든지 또는 TV에서 짧게 방송되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다 촌극에 해당되는 거고, 이 촌극은 그래서 만평적 드라마 성격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해서 촌극을 풍자적인 드라마를 촌극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쁘게 표현하면 별 이상스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촌극을 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정치인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우기는 경우, 이런 것이 하나의 촌극이 될 수 있는 거죠. 촌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뜻, 이게 지가 뜻이란 뜻입니다. 뜻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짧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뇌물을 얘기합니다. 크고 복잡한 뇌물은 촌지라고 안 해요. 간단한 뇌물.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아주 간단한 그 선물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뭐 상품권이나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내 아들을 좀 잘 봐주십시오 라는 의미를 한눈에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촌지라는 말을 쓴다. 촌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아주 짧은 시간. 뭐 1초 1초 이하의 짧은 시간, 눈 깜빡할 시간, 그 정도의 짧은 시간을 촌음이라고 얘기하고, 촌평은 무슨 일인가에 대한 평론, 비평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짧게 하는 것을 촌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촌충은 기생충, 감염병 중에 하나죠. 기생충은 감염병입니다. 그 기생충 중에 하나인, 그 감염병 중에 하나인 기생충 중에서 마디로 이어져서 된 거라고 해서 촌충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조충입니다. 예, 조충을 우리가 촌충이라고도 부른다. 두 번째 한자는 특자가 되겠는데요. 특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해서 우선은 오자에다가 소라는 뜻이에요.
저 우자, 소라는 뜻의 우자에다가 절이라는 뜻의 사자를 합하면 여기 삐쳐 올리죠. 특별하다 라는 의미의 특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소라는 의미의 우자에다가 절이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를 붙이면 특별하다 라는 의미의 특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총 10획에 해당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하다, 남다르다 라는 뜻의 이 특자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특자를 좋아합니다.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특히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와 달리 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거와 달리 이거는 유독 신경 써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탁 뜨이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어떤 요소를 얘기합니다. 특성과 특징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더욱 잘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특성은 보다 소프트적인 거죠. 내재적인 겁니다. 그 내용물의 상태를 특성이라고 얘기한다. 특별시는 시장이 장관급인 시를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이 장관급인 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장관급은 군대 장군도 장관이죠. 근데 이제 이 특별시장은 국무위원급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같은 장관이지만 훨씬 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 구별되다, 확연히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특수하다, 특별하다와 특수하다는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분이라든지 또는 역할이라든지 특히 대우라든지 이런 거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특수하다는 어떤 일, 기술,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이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특하다, 특별한데 유독 그 대상한테만 나타나는, 보다 좀 유니크하게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로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은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특별한 건데, 이 독특하다는 얘만 유독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하다보다 훨씬 더 아주 범위가 축소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 것을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이하다는 독특하다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독특하다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거의 유니크한 그런 특성을 갖는 데 반해서 특이하다는 특별하다처럼 보편적으로 남들과 많이 다르면 특이하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특이하다와 특별하다는 보다 좀 일반적인 얘기고, 특별한 것 중에서도 독특하다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기특하다는 나이에 비해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어른스럽다. 그리고 특히 남을 잘 배려한다. 예를 들어서 유아는 자기만 알죠, 원래. 그런데 할아버지한테 뭐 사탕을 드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 행동을 보일 때 기특하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죠. 특급이라고 하는 것은 대접이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접을 하는 운송기관에 특별한 대접을 하는 그 등급을 특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익스프레스 트레인 그러면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속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적어지겠죠. 해서 결국 특급 열차는 직통열차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한자는 폭자가 되겠는데요. 사납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납다 해서 가로 알자 날일자로 보셔도 돼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함께 라는 의미의 공자입니다. 공자를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물수는 아니에요. 물수 비슷한 자를 이렇게 쓰면 사납다 라는 의미의 폭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삐쳐 올리고 여기가 삐쳐 올리는 거예요. 여기가 점을 4개를 찍습니다. 이렇게 물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납다 라는 폭자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자가 되겠습니다. 총 15획 이게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물리적으로 상대방한테 억압해서 의사를 본인의 진의와 달리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리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언어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것을 모두 폭력에 넣는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성폭력은 희롱과는 다릅니다. 희롱은 기분 나쁜, 성적으로 기분 나쁜 또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추행이 되고 그것이 아니고 이제 물리적인 성적 학대가 따를 때 성폭력이 되는 거죠. 폭도는 폭력을 여러 사람이 무리져서 할 때 그들을 폭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폭도에 대해서 대단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쓰는 거와 두세 사람이 쓰는 거는 격이 다르거든요. 한 사람이 쓰는 거는 1대1로 싸울 수도 있고 제압을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는 제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무리를 져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는.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리져서 하는 폭력, 특히 데모라는 미명을 두고 폭력을 자행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너무 너그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폭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이 폭군이 사실상 없죠. 군주 정치에서 정치를 포각하게 하는, 국민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포각한 정치를 하는 자를 폭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폭군이라는 말이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지금 임금이나 왕이 없으니까 부모 중에서 자녀를 이제 학대하는 그러한 부모, 그리고 이제 그 기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기관 단체에서 부하 직원들한테 심하게 이제 그 폭력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폭군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고객이 폭군이 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고객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슬로건을 만들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간이 붙게 했죠. 그래서 고객이 왕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그 직원들, 영업 파트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모욕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었죠. 폭정이라고 하는 것은 폭군처럼 정치를 하는 것을 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폭정은 기본적으로는 군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상은 이제 민주정치에서도 폭정은 있을 수 있죠.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체온, 인체의 체온이 36.5도가 기본이죠. 근데 인체의 체온을 넘는 더위를 우리가 폭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폭염하면 한 37, 8도 이상 올라갈 경우 얘기하는 거고요. 폭풍은 심한 바람, 초속 30m 정도 되는 심한 바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폭우, 한꺼번에 단시간 내에 왕창 내리는 비를 얘기합니다. 시간당 한 3, 40mm 이상이 쏟아져 내릴 때 폭우라고 얘기하는데, 이 폭우는 사회 기반 시설에 따라서 폭우의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폭풍 같은 경우는 사회 기반 시설과는 거의 관계없이 초속 20m 이상이 되면 우리가 폭풍이라고 하고 30m 이상이 되면 태풍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폭우는 사회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으면,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버티죠. 폭발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화약에 의해서 인마를 살상하기 위한 폭탄이 터지는 것을 폭발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갱도를 돌파하기 위한 것, 또는 감정적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걸 상대방한테 막 퍼붓는 것, 이런 것도 다 폭발이라는 말로 사용한다. 폭로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일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횡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하거나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하는 것을 횡포라고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한 개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한국어를 배우시는 외국인들한테 한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성됐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